자,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를 노후 위한 기자비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자, 오늘은 어떤 길을 어떻게 잡아주실 건가요? 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는 정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 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 평균을 내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네. 올해 2019년도 이후에 5년 만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라고 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그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 수명이 진짜 점점 길어지네요. 네. 90세. 와. 이렇게 점점 수명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돈 버는 시간은 점점점 줄고 우리가 모아놨던 돈을 써야 되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루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아파서 늙었을 때 이 노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아, 의료비를 현금으로 꼬박꼬박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야,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우리 동키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모아놨다가 아플 때 써야 되는 현금, 아니면 뭔가 아프면 이게 유용하고 안 아플 때는 유용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쵸. 보험으로 준비를 할 때 이게 각각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정답이다라는 없지만 일단 의료비를 현금으로 준비했을 때의 장점은 뭐니 해도 안 아프거나 안 다쳤을 때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쌓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죠, 쌓이는 그렇죠. 게. 그런데 보험은 안 아파도 매달 돈이 나가요. 그렇지. 또 계속 건강하면 보험금을 탈 일도 없어요. 나중에 뭐 만기나 이럴 때 환급금도 많이 없거나 아예 없다 보니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억울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맞아요. 건강하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면 병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은 돈을 언제까지 도대체 안 쓰고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현금으로 모아놨을 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병원 갈 때를 생각해서 언제까지 이 현금을 안 쓰고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나이가 70 정도가 됐다. 그래도 건강하다면 모아놓은 병원비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는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근데 70살까지 또 건강하시다가 지금 찾아 썼어요. 근데 80부터 엄청 또 아파요. 아이. 이러면 또 큰일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럴 수도 언제 있지.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또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살아생전에 의료비 통장에 있는 돈을 또 손쉽게 바로바로 꺼내 쓸 수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세요. 의료비를 모아가는 중간에 그 중간에 큰 목돈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비 통장에 열심히 1,000만 원 열심히 모아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온다면 모아놓은 돈 다 쓰고 나서 거꾸로 오히려 자산이 또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이제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 보험이 뭐 필요 없다, 나쁘다, 좋다 그러고 떠나서 보험을 또 보험으로 의료비를 대비한다면 대표적으로 의료 실비보험이 있어요. 암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비의 대략 70에서 80% 정도까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 자산을 깎아먹을 확률은 좀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보험으로 큰 이득을 보고 싶어 하거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봐도 암테크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해요. 보험으로 큰 이득을 보고 싶다. 뭐 암으로 재테크한다.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간혹 정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암인데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끝났어요. 근데 암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암 진단비를 막 억대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럽진 않다. 암이 걸려야 되니까. 또 간단한 수술했는데 보험을 통해서 수술비가 또 몇백만 원씩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그걸 또 부러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위에 안 걸리는 걸 보면 또 불안감에 보험을 또 마구마구 또 가입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요. 그렇죠. 이게요. 주변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우 부럽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많이 가입하고 그러고 싶진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과하면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득이 많고 돈이 많아서 통장에 1억 정도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아니지. 저도 아니에요. 의료비 준비는 적절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건강할 때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월 소득의 10에서 12% 정도만 조금만 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도 보험료 아까워. 난 그냥 돈 모았다가 나중에 병비로 쓸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집 살 때 돈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녀분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나의 의료비 통장에 쌓인 돈, 이 돈을 지키기보다는 또 꺼내 쓸 확률이 더 많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변수 때문에 과하지 않은 적절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동기분들 중에도 노후 준비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 의료비 내가 나중에 모아둔 돈은 없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가 노후 의료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험을 준비해야 하느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 김충남 전문가께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도움 요청하셨는지 일단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이고요. 저희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번 달 5월이 가난의 달인지 가정의 달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아서 선물에 가족 여행에 아이고 챙겨야 할 행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평소보다 100만 원이나 적자가 나게 생겼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딱 맞게 살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자가 나면 타격이 너무 커서요.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인데요. 매달 허덕이는 살림살이에 제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앞날이 막막하네요. 전문가님, 제 노후 걱정 없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있죠. 압류. 김충남 전문가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 5월 하면은 따뜻한 느낌은 드는데 우리 지갑은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휑해지고 1년 중에 지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기념일에 또 행사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없어요. 안 되죠. 서운하죠. 네. 그렇게 되면 원래 나가는 고정 지출에다가 추가로 비정기적인 지출까지 또 생기는 거예요. 까딱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5월 가계부는 적자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혹시 5월에 우리 집 가계부가 적자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적자 안 나게 하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오. 정말 이거 하나면 적자 안 날 수도 있어요. 뭔데요? 바로 저수지 통장. 쉽게 말하면 비상금 통장 있으면 됩니다. 비상금 통장을 저수지 통장이라고 말해요? 네. 이게 뭐 저수지 통장 말 그대로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에 항상 물을 모아놓는 것처럼 이 비상시에 사용할 여유 자금을 저수지처럼 마르지 않는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급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온 월급 외에 보너스 뭐 이번 달 쓰고 남은 생활비 이런 돈들을 비상금 통장에 계속 넣어놨다가 이럴 때 5월 달에 경조사가 많거나
집안 행사가 많을 때, 이렇게 1년에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길 때 찾아 쓰면 됩니다. 네. 비상금은 쇼파 사이에 넣어놓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수지 통장에 넣어놓는 거다. 비상금은. 오, 좋네요. 네, 사실 이 비상금 통장은 그냥 좋네요가 아니라 그냥 가정 경제에 있어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 통장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비상금이 없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치, 카드로 돌려막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지. 그러면 집안에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결국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 상품밖에 없어요. 그치. 뭐 예를 들면 어버이날 부모님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적금을 또 깰 수밖에 없잖아요. 적금 깨면 이자 다 못 받고 손해 보고요. 갑작스럽게 또 가족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난 주식이나 펀드에서 꺼냈으면 또 더 큰 손해를 또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상금 통장, 정말 저수지 통장이 현금만 있다면 적금 깰 리도 없고요. 마이너스 난 주식이나 펀드에서 돈 찾아 쓸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 통장의 비상금은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적당해요? 보통 비상금은 권해드리길 월소득의 2배에서 많으면 3배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반대로 비상금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비용, 이런 기회 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또 넣어놓지 그렇죠, 말아라. 맞아요. 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보통 예금 통장보다는 요즘 많이 만드는 파킹 통장이나 증권사의 CMA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일반 통장은요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머물러 있어야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 파킹 통장 또는 CMA 통장은 하루만 맡겨놔도 요즘 금리로 2에서 3% 금리를 줘요. 결국 똑같이 어차피 입출금 돈을 찾고 넣고 할 거라면 이자를 더 주는 이런 파킹 통장, CMA 통장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3개월, 6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주는 일반 보통 예금 통장보다는 하루만 갖고 있어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쓰는 게 좋다. 이 비상금 통장, 저수지 통장은. 그러면 적자 가계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사연 듣고 나서 어머 우리 집도 그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사연 솔루션을 좀 드리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속을 뚫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가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소득은 4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근데 말씀하시기 그 중에서 생활비가 200만 원이에요. 반이네요. 네, 근데 200만 원 안에 뭐 식비, 아파트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 등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로 나가는 게 50만 원, 차 할부값 50만 원, 그리고 상조보험 10만 원, 마지막에 또 보장성 보험료가 90만 원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딱 4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부부가 쓰는 그 신용카드에 별도의 용돈으로 나가는 돈이 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달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가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다. 조금씩이지만 이게 쌓이면 이자가 또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눈덩이처럼. 앞서 3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후 준비, 그중에서도 노후 의료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항상 적자가 납니다. 우리 집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안고 계셨던 40대 주부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에요.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중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 나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출, 그리고 차 할부, 보험료까지 하니까 딱 400만 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만큼이 딱 나가요? 매달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부부가 신용카드로 쓰는 별도의 용돈들이 쭉 생기니까 매달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경제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맞아요. 참 슬프기도 한데 사실 4인 가족의 생활비 200만 원 쓰고 계시거든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줄이기 힘들어요. 그럼요. 요즘 물가도 워낙 비싸고요.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원비를 또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입에 그냥 나가거든요. 20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간대. 그냥 나가요. 슬프다. 진짜로.
결국은 이제 90만 원의 과도한 보험료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네. 먼저 부부가 같이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이 약 30만 원이었는데요. 보장 내용으로서는 사망보험금이 각각 1억 원에 네.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수술비 이런 등의 특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뭐 덜컥 이렇게 비싼 종신보험부터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납입도 반 이상 마친 상황이라서 해지보다는 담보를 좀 조정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전문가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험료가 부담되고 생활이 뭔가 빡빡해지면 보험을 해지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유를 찾으시는데 무조건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낸 돈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입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가 정리정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였다. 네, 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 가정에서는 일단은 남편분은 뭐 소득의 주 원천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분은 소득이 없는 주부인 상황이라서 네네. 사망보험금을 좀 크게 줄여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고요. 네네. 사망보험금 줄이니까 일부 특약들이 같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험 전체를 하지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보다는 이 주계약을 줄이는 조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대신에 4인 가족 모두 3건씩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또 정했습니다. 갱신형 보험도 정리를 하면 손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3년 갱신이다. 그럼 3년 후 시점, 갱신되는 시점에 다시 가입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은 지금까지 낸 돈의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늘어난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도 손해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4인 가족이 모두 갱신형 보험을 3건씩이나 가입을 했다. 그러면 12건이네요. 네, 아이고. 뭐 갱신형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인 건 맞아요. 맞아요. 보험료가 싸긴 싸거든요. 갱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정은 그 저렴한 갱신형 보험을 4인 가족이 3건씩 12건이에요. 너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합친 보험료가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아서 25만 원으로 절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부부가 6건에 15만 원, 자녀분들이 6건에 10만 원, 25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냐 물어봤더니 보험사에서 전화 올 때마다 그냥 잘 모르는데도 가입을 하셨고요. 아마 동키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냥 전화 하도 오니까 예 하고 가입하고 이것도 없어집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가입하시고 근데 심지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팔고 있어요. 거기서만 없어지는 거지. 또 심지어 보험료는 또 카드로 나가니까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신 거고요. 이게 보험료가 카드로 나가고 확인 안 하면 내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몰라요. 이게 카드로 쓰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암도 소외감으로 좀 나눠져 있었고요. 보장의 범위도 좀 좁은 뇌출혈로 되어 있고 갱신 주기도 5년으로 좀 짧고 더군다나 자녀분들은 학생인데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80년을 더 내야 돼요, 보험료를. 아이고. 그래서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결국 어떻게든 기존 보험을 유지할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정리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짚어봤었죠. 갱신형도 잘 활용하면 누군가에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답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이 갱신형 보험이 일단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갱신 주기를 길게 해서 가입하면 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갱신형 보험은 나이와 이 보험사의 손해율 등등들 계산해서 보험료를 올리는데 네.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어차피 남들이 많이 타먹으면 같이 올라요. 갱신형. 보험금을 수령하면.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이 보통 50대에서 60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을 하게 되면 네. 보험료가 20에서 30년 동안 오르지 않고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이라는 거는 늘 정답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정답이 나한테는 오답일 수 있고 그렇죠. 나한테
오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역시 보험이라는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갱신형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집에는 갱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신 거고. 그러면 유지할 보험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유지할 보험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종합보험과 자녀분들의 어린이 보험이었는데요. 네. 의료 실비를 포함한 뭐 3대 진단비, 수술비 등등등이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었고요. 다행이다. 그 외에 또 과도한 보장이 또 상해보험 좀 과했어요. 막 골절 진단비 막 20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중복되는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니까 보험료가 무려 9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네. 뚝딱. 자, 김충난 전문가가 도와주셨어요. 매달 적자예요 하셨는데 일단은 보험료 안에서 40만 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득바득 막 줄인 게 아니라 아등바등하면서 줄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낭비되고 있던 걸 훅 줄였는데 네. 매달 40만 원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상조보험인데요. 상조보험 아시잖아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뭐 장례 치료 이렇게 비용을 대주는 보험인데 가입한 이유가 좀 특이했어요. 상조보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탁기 살 때 요 상조보험 가입하면 50만 원 깎아주고 나중에 뭐 광고 나오죠.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맞아. 뭐 그래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크루즈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세탁기 살 때 50만 원 할인 받았어요. 근데 상조보험으로 내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할인은 받겠지만 그러면 상조보험 따져보자고요. 부부가 이제 겨우 40대예요. 돌아가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상조보험은 이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유지보다는 당연히 정리가 가깝고요. 우리 동키분들도 상조보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가입해야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보험. 상조보험이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어요. 비싸네. 그럼 여기서 또 10만 원이 줄었네요. 네, 맞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니까 또 이번에는 앞서서 그 비상예비자금 저수지 통장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수지 통장. 네. 소득이 400만 원이니까 한 400에서 800 정도가 비상예비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보험을 해지하다 보니까 환급금으로 100만 원 정도가 이미 준비가 돼서 이번 달은 넘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줄어든 보험료로 매달 채워 나가실 수 있도록 저수지에 물 채워 가듯이 그렇게 플랜을 세워드렸고요. 이렇게 비상예비자금 통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말 경조사, 비정기 지출이 생겨도 적자 날 리는 없을 거라고 그쵸.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노후연금 준비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매달 여유 자금이 조금씩 생겼죠.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건 비상금도 있지만 노후 자금이죠. 연금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네, 그 소원이시던 연금은 이 가정은 뭐 앞서 설명드렸는데 보험료가 정말 많이 줄었죠. 그쵸. 90만 원에서 50만 원 줄여서 이제 40만 원은 이제 줄이고 이제 상조보험 10만 원 합치니까 50만 원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여유 자금이 50만 원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20만 원을 아내분의 연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과 다르게 투자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뭔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연금액이 보장이 되진 않지만 주식과 채권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미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당연히 연금액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연금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잘 해서 5% 이상 수익이 난다면 65세부터 3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재는 뭐 차 할부나 뭐 대출 상환 등등 이 정기적인 지출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연금도 늘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저축까지 늘리는 그런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우리는 지금 노후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빚을 갚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그렇죠. 했다면 아마 빚을 갚는 데에 더 대출 상환에 더 집중했겠죠. 네, 대출 상환에 더 치중을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주셨을 테고 만약에 이분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채권이나 주식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연금액이 보증되는 그런 연금으로 추천을 해주셨을 테고요. 오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예상치 않은 지출에 대비합시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내역서는 꼭 확인합시다. 네, 김충남 전문가 우아남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